오늘 이 시간에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었던 어제 TV 토론회 소식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어젯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와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등 국정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오늘 미국을 읽다 이 시간에는 어제 있었던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퓨 리서치에서 조사한 각 정당 지지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와 계시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장로님,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자신이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고 또 예. 보여줬었어야 했는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좀 입장이 더 곤란해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고지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분석도 있고, 또 대통령을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통령을 할 수 없는 후보와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되는 후보가 아주 격론을 벌였다라고 평가하는 내용도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더블 헤이터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제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후보를 다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미 그 두 분은 그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경험을 해본 분들이고, 그래서 그 서로 굉장히 미워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선거 때는 대선 토론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 그런데 토론이 성사가 된 것은 사실 양장의 전당대회가 아직도 열리지 않았고,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양 정당의 그 공식적인 대선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그 토론회인데, 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토론회는 바이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토론회다. 네. 지금까지 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굉장히 그 노쇠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90분 동안 토론을 하면서 자신이 다시 당선이 되면은 앞으로 4년 동안 더 그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되는 네. 그런 토론회였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좀 보기 안쓰러운 네.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두 후보를 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니 미국에 인물이 없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보시는 것 같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그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법적인 그런 그 기소를 당하고, 웬만한 사람이면은 벌써 재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파산을 했겠죠. 네. 예. 그렇게까지 감당을 해야 하는, 그런 감수해야 하는, 감내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 지금 어제 토론회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뽑은 그 기사를 보는 그 타이틀을 보니까 바이든을 향해서 멍한 표정, 해야 할 말 이전 바이든, 민주당 충격, 절망, 후보 바꾸자,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뽑아놨고, 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4년 전과 달라진 트럼프 스타일, 네. 말 안 끊고 바이든 쳐다보고 이렇게 뽑아놨는데, 네. 근데 이번 토론은 그 대통령 그 토론을 주관해왔던 그런 그 커미션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CNN 한 방송국에서 이제 그 단독으로 이제 주관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사가 된 것은 트럼프가 바이든을 향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너와 토론하겠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받아서 그러면 좋아, 나도 토론하겠어. 2번까지도 하겠어. 이렇게 하는 바람에 2번을 하는 것으로 이제 성사가 됐는데, 네. CNN 그 토론회를 주관한 CNN 방송국이 워낙 이제 민주당 편을 그 클린턴 시대 때부터 계속 들어온 편견된 그런 그 입장을 가진 그런 방송국이기 때문에 트럼프에게는 불리한 그런 토론회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많은 염려가 있었고,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CNN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사회 보시는 분이라 그 진행하는 방법이 상당히 공정했고 네. 그리고 그래서 90분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은 상당히 많은 이슈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보면은 앞으로 그 미국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건설적인 그런 그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비방하는 것이나 혹은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말들 그런 말들을 다시 되풀이하는 그런 그 토론회가 됐는데, 근데 그 이것을 보면서 우선 한번 그 잠깐 한 그 짧은 부분 그 지금 바이든의 그 어제 그 토론회의 퍼포먼스를 보고 민주당 측에서 바이든 측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그 혹은 염려스러운 혹은 패닉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그 모습을 보였길래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네. What I've been able to do with the COVID, excuse me,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what we're going to do with more Border Patrol and more asylum officers. President Trump? I really don't know what he said at the end of that sentenc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There were no jobs. We provided thousands of millions of jobs. There is a deep, a wide, and a very aggressive panic in the Democratic Party. That's his performance after 5 days at Camp David? That's after rest? 바이든 대통령이 그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 대통령 별장에 가서 준비를 했는데 상당히 아마 그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외우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그 실제로 그 토론을 시작하면서 그분이 입을 열면서 우리에게 들려진 목소리는 굉장히 힘이 빠진 노인의 그 목소리가 나왔고 네. 그리고 그 토론회 동안에 방금 그 들으셨지만은 그 질문에 대해서도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답을 하면서도 우왕좌왕하면서 이런 이슈 얘기했다가 저런 이슈 얘기했다가 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위한 후보로 나섰는데 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그 의문이 들 정도로 네. 염려가 될 정도로 너무나 그 부실하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의 반응은 그러면 이것은 이거는 하나만한 선거 같다. 이렇게 되면은 필패할 것 같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염려하는 것은 제일 위에 탑 티켓 그 대선 후보가 부실하면은 올해 선거에 출마하는 다른 민주당 그 다운 티켓 그 다른 후보들도 선거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조금 더 바이든보다는 조금 더 강한 후보가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에 대해서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And CNN Chief National Correspondent John King. John, let me start with you. Your thoughts. Anderson, this was a game-changing debate in the sense that right now, as we speak, there is a deep, a wide, and a very aggressive panic in the Democratic Party. It started minutes into the debate, and it continues right now. It involves party strategists, it involves elected officials, it involves fundraisers. And they're having conversations about the president's performance, which they think was dismal, which they think will hurt other people down the party in the ticket, and they're having conversations about what they should do about it. Some of those conversations include, should we go to the White House and ask the president to step aside? Other of the conversations are about, should prominent Democrats go public with that call? Yeah. Because they feel this CNN debate was 방송에서 so 그 terrible. 논평하신 분이 이렇게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을 이제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나오는 말은 이거는 이 정도면은 그 바이든을 찾아가서 후보를 사퇴하도록 조금 그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네. 물론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고 네. 그래서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패닉을 넘어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지금 대선을 치러야 될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참 고민이 이제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후보 사퇴 압박도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후보를 사퇴하기엔 좀 늦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내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컨벤션에서 전당대회에서 이제 슈퍼 델리게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후보로 선출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네. 그것을 이제 브로커 컨벤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도자들 당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그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긴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후보로 나서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많은 주에서 예선을 거쳐서 이미 그 대의원들을 확보해 놓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분 스스로가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후보가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이제 갈아치우기는 상당히 힘들죠. 네. 예, 그래서 그 어제 많은 그 민주당 정치인들과 그 캠페인에 관련된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이러면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니까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요구가 나온 거죠. 요구가 나오면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낙마할 경우에 그러면 대신 나설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어제 토론에도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그 케빈 뉴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언론에 이제 드러내고 있었고 그 여러 케빈 뉴섬을 포함한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근데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나 이제 그럼 대선 후보 그러면 내가 사퇴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겠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인자는 이제 부대통령인 해리스 부대통령이 되겠죠. 네. 해리스 부대통령은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인기가 없고 그 사람은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그 identity politics 그 정체성 정치를 그러니까 이제 흑인이고 여성이고 인디언이고 이제 그런 정체성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대선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껄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대통령을 주저앉히고 네. 새로운 좀 더 젊고 그 트럼프와 대항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다른 대항마를 내세울 수 있는가를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건데 후보로 지목될 만한 인물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얘기가 나오는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그 미셸 오바마 네. 예, 그분하고 이제 전에 대선에 그 출마했던 그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은 언제든지 대권에 출마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개빈 뉴섬 얘기도 나오는데 개빈 뉴섬의 문제는 그 사람이 백인이고 남성이라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세우는 그 다양성 혹은 이제 이 정체성 이 정치 이런 것들에 모합하지 않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힘들 것이 않을까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대선이 11월 초이니까 한 4개월 남았지만은 실제로 10월 초부터 투표가 시작이 되고 네. 일부 주에서는 9월 달에 투표가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2달 반 그렇게 남은 선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를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서 트럼프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제 고민도 지금 이제 빠지고 있죠. 네. 그런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 유세를 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어제의 그 모습은 없고 네. 굉장히 그 몇 달 전에 국정 연설을 할 때 그때 소리를 쫌쫌하게 내면서 젊음을 과시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모습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네. 하루 만에. 어제 저녁에 그렇게 인악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도 잘 못하고 네. 정리도 못하는 이런 그 좀 너무나 안쓰럽고 염려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던 분이 오늘 하루 만에 아주 그냥 그 연설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때의 모습과 국정 연설할 때의 모습과 비슷하게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뭘까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 국정 연설할 때와 오늘 연설할 때는 텔레프롬프터 네. 그 이 스크린이 비춰지죠. 연설문이 이제 그 앞에 그 서 있어서 네. 그것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연설문을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스크린에 보여주면은 써서 바이든은 그걸 읽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국정연설 할 때도 그렇고 오늘 연설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가 연설문을 써줘서 그것을 읽을 때는 굉장히 이제 자신 있게 그렇게 읽는데 어제와 같이 탤런트 프롬프트도 없고 연설문을 써주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써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고 답을 딸딸딸 외워왔지만은 네.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생각을 이렇게 오게나지 못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이로서 정말 미국 대통령이면은 전 세계 패권 국가로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다뤄야 되고 전쟁들도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네. 이런 이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네. 정말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보니까 트럼프는 4년 전에는 상대방이 두 사람이 똑같이 이 토론을 할 때에 4년 전에는 계속해서 바이든의 말을 끊고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을 하고 그냥 좀 보기에 좀 너무나 좀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네. 불쾌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여유를 가지고 네. 바이든에게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것은 바이든이 분명히 이렇게 그 가운데 실수할 거를 미리 실수할 거를 그리고 네. 원래 자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이제 이렇게 기다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쓱 쳐다보면서 웃기도 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진 맞습니다. 사실 네. 나이 차이는 3살 차이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81 그리고 트럼프가 3살이 어리죠. 네. 그런데 일부 기자들은 보면서 어떤 장면에서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3살이 아니고 30살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이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그런 지적인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차이가 나더라. 이제 네. 그런 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민주당은 TV 토론 후 폭풍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에 이어 캠프도 중도 하차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은 하기는 했습니다. 예, 오늘 바이든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연설을 하면서 나는 중도 하차하지 않는다. 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당 내에서도 그런 요구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는 후보를 이제 사퇴하지 않겠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토론에도 참석을 하겠다. 네. 예, 그것은 이제 이번 토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토론은 이건 물 건너갔다. 네. 이거는 도저히 바이든이 이거 수용 안 할 것 같다.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선 말은 그렇게 해놨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두 번째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판세를 뒤집을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에서도 지금까지 대통령을 지난 3년 반 동안 해오신 분이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설명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앞으로 제가 당선이 되면은 4년 동안 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라는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네. 도리어 이렇게 경제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국경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지금 이제 이번 선거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트럼프 때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답을 내놓고 있으니까 아니 갓 대통령이 된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을 3년 반 동안 지난 3년 반 동안 해온 사람이 현직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것은 네. 그것은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별로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제 그렇게 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어제 토론을 마치고 이번 토론회에서 누가 이겼느냐라는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2대1 정도로 네.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네.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나 앞으로 선거에서의 결과, 투표에서의 결과는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네. 또 그러나 좀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유권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도파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쪽으로 옮기지 않았겠는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든에게는 절대적으로 좀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물론 이제 전에부터 민주당을 이렇게 지지해왔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지를 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유권자들 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어제 보인 바이든의 모습은 그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네. 예,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그 토론회에서 이 바이든은 트럼프를 향해서 he's a liar.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괜히 이제 인신공격을 해댔고 그리고 트럼프가 주로 한 말의 요점은 모든 이슈에 대해서 내가 4년 동안 잘 해놨는데 경제도 그렇고 전쟁도 없었고 네. 그런데 지난 3년 반 동안 바이든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다 망쳐놨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이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전에 말하는 대로 내가 푸틴도 그 이란도 늘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이런 공격하겠다는 그런 야심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네. 예, 나는 그걸 막았다. 그리고 만일 내가 지금도 대통령이었으면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러나 그 바이든의 그런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 푸틴이나 이란이 얕보고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건데 그 말은 뭐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그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보이는 그 연약한 모습을 사실은 그 미국의 적국인 사람들도 이제 보고 있었던 모습이니까 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 이제 도리어 도발을 더 많이 일으키지 않을까. 지금 가만 보니까 트럼프가 이길 것 같은데 네. 이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빨리 그 전쟁을 일으키든지 네. 빨리 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그런 그 상황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네. 그런 이제 염려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또 앞으로 여론조사가 어떤 변동이 생길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4월 8일에 퓨 리서치에서 각 정당 후보 지지자들, 구체적으로는 뭐 바이든 지지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조사되었는지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있을 토론회를 앞두고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또 바라보면 좋을지도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여론조사를 상당히 그 샘플 사이즈가 큽니다. 네. 8,700명을 상대로 그중에 유권자가 7,000명으로 상당히 많은 큰 숫자의 그 사람의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보니까 이제 바이든 지지자들의 대답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대답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종교는 정부의 정책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종교를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이든 지지자는 자들은 56%가 그렇다. 네. 트럼프 지지자들은 86%가 그렇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양 후보를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 이 종교를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태어난 생물학적 성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가 될 수 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인데 이것도 보면 확실히 틀립니다. 네. 바이든 지지자들은 50%가 59% 거의 60%가 그렇다라고 네. 대답을 했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9% 네. 10%가 안 되는 9%가 네. 그렇다라고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주 그 확실히 비교가 네. 되죠. 예,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과거 흑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민주당 쪽 사람들은 지금 어떤 그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은 이들의 노예의 후손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흑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네. 이제 그런 그 이슈를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과거 흑인 노예 역사가 현재 흑인들의 사회적 위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네. 바이든 지지자들은 79% 거의 8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27%가 네. 그렇다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 미국의 노예는 오래전에 그게 끝이 났고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조선시대 말까지 노비가 거의 국민 전체의 7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미국보다도 더 훨씬 오랫동안 노예 제도가 유지가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노예가 있었는데 네. 근데 많은 제너레이션이 지난 지금 와서 이제 흑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흑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마찬가지고 흑인들의 후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흑인들에게 뭐 많게는 한 사람 앞에 100만 불 이상씩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그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과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들에게 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다. 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이 물질적인 그런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그런 나라를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보상 방법이라고 이제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형사 사법 시스템은 범죄자에게 강력하지 못하다. 지금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사법권이 이제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인데 이것에 대해서 바이든 지지자는 40%가 그렇다. 소극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81%가 대다수가 지금 현재 너무 사법 시스템이 범죄자에게 강력하지 못하다라는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결혼과 자녀 출생을 중요시일수록 사회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59%, 바이든 지지자들은 19%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걸 보면은 가정을 결혼을 자녀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좀 더 강력한 불법 체류자들의 주방 집행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인 트럼프 지지자 중에는 63%, 바이든 지지자 중에서는 11%.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되면은 다 추방시키겠다. 네. 이제 이런 약속을 하고 있고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낙태는 모든 혹은 대부분의 경우 허락되어야 하느냐라는 네.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8%가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38%. 그러니까 낙태 이슈에 대해서도 양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죠. 네. 그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은 바이든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거의 90%가 낙태는 모든 상황에서 허락이 되어야 됐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 지지하시는 분들은 38%가 그렇다라고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우리가 유권자로서 우리가 이 두 후보가 좋든 싫든 두 후보자 중에서 한 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양쪽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보면은 네. 그 후보의 이 정책이나 그 생각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내가 어느 정당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질문들의 yes or no로 대답을 할 수만 있다면 확연하게 내가 그렇네요.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네. 예. 네. 장로님 오늘도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